2024년 11월의 쌀쌀한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김은희 씨는 어머니의 49제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그녀는 30년간 이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박순남 씨가 돌아가신 지 49일, 은희 씨는 혼자서 소박한 49제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은희 씨뿐이었고 몇 명의 이웃과 어머니의 오랜 친구들만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친구는 약사 이인숙 씨였습니다. 75세의 인숙 씨는 어머니와 50년 넘게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해운대 중앙시장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평생을 보낸 그녀는 어머니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인숙 씨가 은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이제라도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인숙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 인숙 씨는 핸드백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봉투에는 은희 씨의 이름이 어머니의 친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나에게만 맡긴 거야. 언젠가 내가 준비되면 전해달라고 했어. 은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이모, 이게 뭐예요? 열어봐.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은희 씨는 예감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의 한 도서관 사서가 어머니의 49제 날 발견한 충격적인 가족사에 관한 실화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모르는 비밀이 있고 그 비밀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인숙 씨가 건넨 봉투를 받은 김은희 씨는 한동안 그것을 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다뤄온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이모, 정말 중요한 건가요?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거야. 인숙 씨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해운대 도서관 2층 휴게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다가 보였고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마침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친필 편지와 함께 몇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은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은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58년간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라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은희야, 너는 박태수의 딸이 아니다. 은희 씨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박태수는 은희 씨가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15세 때 세상을 떠난 그를 지금까지 친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희 씨가 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계속 읽어봐. 네, 어머니가 모든 걸 설명해 놨을 거야.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 친아버지는 김재민이라는 사람이다. 1960년대 부산에서 활동하던 화가였다. 나는 22살 때 그를 만났고 너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더욱이 재민이는 가난한 예술가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은희 씨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던 박태수 씨는 누구예요? 네,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좋은 사람이야. 내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로 혼자 있을 때 나타나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결혼해준 분이지. 인숙 씨는 5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와 나는 정말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극력 반대했다.
가난한 화가와 결혼해서 고생만 하지 말라는 이유였다. 나도 내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다. 그 시절에는 부모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미 내가 내 배 속에 있었다. 나는 재민이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혜 씨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김재민이라는 분은 나에 대해 전혀 모르셨다는 건가요? 그래,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분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분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편지의 내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태수가 나타났다. 그는 나의 상황을 모두 알면서도 결혼을 청했다. 아이도 내 아이로 키우겠다고 했다. 나는 고민 끝에 태수와 결혼했다. 너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태수는 정말로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줬다. 하지만 나는 평생 재민이를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클수록 재민이를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은혜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라고 알던 박태수 씨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때로는 어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은혜 씨를 사랑해 주었고 은혜 씨도 그를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박태수 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물론이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받아들인 거야.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인숙 씨는 박태수 씨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내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온 것이. 하지만 그것이 그 시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내 친아버지 김재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인숙이가 알고 있다. 언젠가 내가 알고 싶어하면 물어보거라. 마지막으로 박태수를 아버지라고 불러준 것에 감사한다. 그 사람은 정말로 내 아버지였다. 사랑한다. 어머니, 박순남.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은희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58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모, 정말 모든 게 사실인가요? 그래, 내 어머니가 나에게만 털어놓은 이야기야. 50년간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지. 은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김재민이라는 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해주마. 먼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인숙 씨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진실이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김은희 씨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58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모, 잠깐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은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나는 약국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 오너라. 인숙 씨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숙 씨가 떠난 후 은희 씨는 도서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은희 씨는 자문했습니다. 58년간 박은희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친아버지가 김재민이라니. 그럼 자신은 김은희인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박은희인 것일까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던 박태수 씨가 가끔씩 보여주었던 어색한 표정, 어머니가 때로 자신을 바라보던 복잡한 눈빛,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되네. 은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그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유독 그림에 재능을 보였고 선생님들도 항상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은희 씨를 보며 기뻐하면서도 어딘지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혹시 그때 어머니가 친아버지를 생각하셨던 건가? 은혜 씨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49제를 준비하면서 정리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봤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960년대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화가의 작업실로 보이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김재민인가? 은희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선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재민 오빠와 함께 1965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친아버지구나. 은혜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또 다른 편지도 있었습니다. 김재민이 어머니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습니다. 순남아, 전시회 준비로 바쁜 날들이지만 내 생각이 자꾸 난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광안리 해변을 지날 때마다 얘가 그리워진다. 내 그림이 인정받는 날이 오면 당당하게 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 그날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사랑한다. 재민. 편지의 날짜는 1965년 여름이었습니다. 은혜 씨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은혜 씨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미혼모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은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8년간의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인가? 박태수 아버지의 딸인가? 김재민의 딸인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태수 씨는 자신을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고 자신도 그분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혈연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희 씨는 도서관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숙 씨가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은희야, 어떠니? 많이 충격받았지? 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김재민이라는 분은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셨나요? 인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셨어. 언제요? 내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우연히 내 어머니와 너를 보신 거야. 은혜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저에 대해 아셨다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내 어머니가 박태수 씨와 결혼한 후였어. 재민 씨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나서지 않기로 하셨다고 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해. 내가 준비되면 더 자세히 말해줄게. 은혜 씨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이모, 혹시 김재민 씨가 아직 살아계시는 건 아니죠? 인숙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 중 하나야. 은혜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일까요? 이인숙 씨는 김은희 씨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중앙시장에 있는 인숙 씨의 약국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희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하셨는지 알려면 그 시절 상황을 이해해야 해. 인숙 씨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1960년대 부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니? 은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그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기였어. 모든 게 혼란스럽고 가난했지. 특히 여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시대였어. 인숙 씨는 5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순남이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어. 그리고 똑똑하기도 했지. 그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여자가 흔하지 않았거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은혜 씨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순남이가 김재민을 만난 건 1964년 가을이었어. 광안리 해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재민이를 우연히 본 거야. 인숙 씨의 목소리에는 그때 낭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서울 미대를 나온 재능 있는 화가였어. 하지만 예술가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홀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었어. 첫 만남이 어땠나요? 순남이가 재민이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라고 말했고, 재민이도 순남이의 순수한 모습에 반했다고 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로 거의 매일 만났어. 재민이는 순남이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고, 순남이는 재민이의 예술 세계에 빠져들었지. 그럼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구나. 그래.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었어. 재민이의 부모님은 아들이 가난한 화가로 살아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는데, 거기다 결혼까지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당시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은혜 씨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남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 화가 따위와는 절대 결혼 못한다고 하셨지. 그 시절에는 안정적인 직업이 최우선이었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고민하셨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순남이가 임신한 거야. 인숙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순남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1965년 초였는데 미혼모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어머니가 김재민 씨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순남이는 재민이의 장래를 걱정했어. 그때 재민이가 첫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만약 임신 사실을 알리면 재민이가 예술 활동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로 하신 거군요. 맞아. 순남이는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했어. 그때 내가 유일한 상담 상대였지. 이모가 어떤 조언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 시절에는 미혼모를 받아줄 시설도 없었고 사회적 시선도 너무 차가웠거든. 인숙 씨는 그때의 막막함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태수 씨가 나타난 거야.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태수 씨는 순남이네 집 근처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 순남이가 가끔 책을 사러 가는 단골이었지. 그분이 어머니의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순남이가 점점 외출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태수 씨가 궁금해한 거야.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 그랬구나. 태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 제가 순남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아이도 제가 키우겠습니다라고 했어.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순남이는 처음에 거절했어. 죄송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 하지만 태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설득하셨나요? 매일 문구점 앞에 서서 기다렸어. 그리고 순남이에게 편지를 썼지. 저는 순남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박태수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신 계기가 있었나요? 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쯤이었어. 순남이의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는데 길에서 재민이와 마주친 거야. 어머니와 김재민 씨가요? 그래. 재민이는 순남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하지만 순남이는
친구의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고 거짓말했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재민이가 첫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순남이는 재민이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거야. 어머니의 희생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순남이는 태수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정된 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지.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1965년 10월이었어. 내가 태어나기 보름 전이었지. 정말 급작스러운 결혼이었어. 그럼 저는 결혼 후에 태어난 건가요? 그래. 다행히 조금 일찍 태어난 것처럼 보였어. 주변 사람들은 신혼부부의 첫 아이라고 생각했지. 모든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진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정말로 약속을 지키셨어.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 딸이라고 하며 품에 안으셨다고 해. 은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혈연도 없는 자신을 친딸처럼 사랑해준 박태수 씨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인숙 씨의 이야기를 들은 김은희 씨는 어머니와 박태수 씨의 희생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친아버지 김재민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이모, 그럼 김재민 씨는 정말로 제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모르셨던 건가요?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인숙 씨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셨어. 언제요? 내가 5살 때였어. 1970년쯤이었지. 인숙 씨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재민 씨가 부산에 잠시 내려온 일이 있었어. 서울에서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온 거였지. 그래서요? 우연히 내 어머니와 너를 광안리에서 보게 된 거야. 내가 모래성을 쌓고 놀고 있었는데 재민 씨가 한눈에 알아봤대. 저를요? 그래. 내가 어릴 때 재민 씨를 정말 많이 닮았거든. 특히 눈매와 손 모양이 똑같았어. 은희 씨는 어린 시절 사진을 떠올려 봤습니다. 확실히 지금 봐도 박태수 씨보다는 김재민의 사진과 더 닮아 보였습니다. 그때 김재민 씨가 어떻게 하셨나요? 몰래 따라와서 내 어머니에게 물어봤어. 혹시 저 아이가 라고.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부인하셨어. 남편의 아이다라고 했지. 하지만 재민 씨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어. 그 순간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재민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정말 화를 내셨어. 왜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이를 키울 권리도 있지 않으냐고 하시면서. 당연한 반응이네요. 하지만 내 어머니가 그동안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점점 이해하시더라고. 특히 내가 박태수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보고는. 인숙 씨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늦었구나.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대. 은혜 씨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재민 씨가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 아이 근처에 있으면서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다고. 그럼 제 근처에 계셨다는 건가요? 그래. 너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으면서 내가 잘 자라는지 지켜보셨어. 은희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니.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도서관 근처에 작은 화실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살았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종종 보셨고 나중에 내가 도서관에서 일하게 된 것도 알고 계셨어. 정말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계셨겠네요. 물론이지. 내가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고 그림에도 소질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아셨어. 은희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친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봐 주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직접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재민 씨는 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으셨어. 박태수 씨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보았거든. 그리고 내가 행복해 보여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기로 결심한 거야. 친아버지의 희생정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는 김재민 씨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아셨나요? 물론 아셨지. 처음에는 만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재민 씨가 절대 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니까 허락하셨어. 그럼 두 분이 가끔 만나셨나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하셨어.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학교 성적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마치 이혼한 부부가 아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복잡하셨을 거야. 한편으로는 재민 씨를 만나면 그리운 마음이 되살아났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태수 씨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으셨을 테니까. 박태수 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아셨나요? 모르셨어. 내 어머니와 내가 비밀로 했거든. 태수 씨가 알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복잡한 관계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김재민 씨는 지금도 살아계시나요? 인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 작년에요? 그래. 2023년 여름이었어.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은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영영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셨나요? 물론 아셨지. 그때 내 어머니가 정말 많이 우셨어.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신 건가요? 그래. 재민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 어머니가 이제는 은희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쓰신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김재민 씨가 저를 위해 남긴 게 있나요? 인숙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어. 그것도 내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야. 은혜 씨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친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남겨두었을까요? 김재민 씨가 저를 위해 뭔가 남겨두셨다는 건가요? 김은혜 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인숙 씨는 약국 안쪽 사무실로 은혜 씨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긴 거야. 언제까 은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인숙 씨가 금고를 열자 큰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딸 은희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걸 직접 쓰신 건가요? 그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셨어. 그때까지도 내 생각을 하고 계셨어.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열쇠, 그리고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나의 소중한 딸 은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겠구나.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만 이렇게라도 내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멀리서나마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은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5살 때 처음 널 봤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모래성을 쌓으며 노는 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때부터 나는 너의 그림자가 되어 살았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교에 진학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모든 순간을 멀리서 지켜봤다. 졸업식 때는 뒤쪽에 숨어서 내가 상장을 받는 모습을 봤다. 정말 자랑스러웠다. 친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은희 씨는 감동했습니다.
내가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도 기뻤다. 책을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 딸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나도 젊었을 때 책을 정말 좋아했거든. 그리고 내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릴 때 그림들을 몰래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훌륭했다. 나의 예술적 감각을 물려받은 것 같아 뿌듯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하지만 평생 그린 그림들과 내게 주고 싶었던 마음만큼은 남겨두고 싶었다.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열쇠는 내 화실 열쇠다. 주소도 함께 적어뒀다. 그곳에 가면 내가 내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가 5살 때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다. 그것이 내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다. 은희 씨는 친아버지의 화실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박태수 씨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은 정말로 너를 사랑했고 훌륭한 아버지였다.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였을 것이다. 네, 어머니도 원망하지 마라. 그분이 한 선택은 모두 너를 위한 것이었다. 나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너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내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랑받으며 살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버지 김재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은희 씨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친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모, 이 화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안리 근처야. 바다가 보이는 작은 건물이요. 지금 가봐도 될까요? 그럼 재민 씨가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은 즉시 화실로 향했습니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온통 그림으로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간 김재민이 그린 작품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 한가운데 걸린 큰 그림이었습니다. 5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예요? 은희 씨가 감격했습니다. 그래, 내가 5살 때 모습이야. 재민 씨가 가장 아꼈던 작품이지. 그림 속의 아이는 정말로 은희 씨를 닮아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표정으로 모래성을 쌓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그림들도 대부분 은희 씨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모습,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해변을 걷는 모습. 이 모든 게 저를 그린 건가요? 그래, 재민 씨가 몰래 널 지켜보면서 그린 거야. 이 화실은 은희 갤러리나 다름없어. 화실 한쪽에는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김재민이 은희 씨에 대한 관찰과 심정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은희가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멀리서 봤는데 정말 예쁘게 자랐다. 새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직접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1980년 6월 1일, 은희가 학교에서 그림상을 받았다고 한다. 역시 내 피를 받은 것 같다. 정말 자랑스럽다. 언젠가 그 그림을 보고 싶다. 1995년 10월 10일, 은희가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책을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이 그 일에 잘 맞는 것 같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은희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재민 씨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 은희 씨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재민의 화실에서 시간을 보낸 김은희 씨는 친아버지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화실 한쪽에 있던 서류함을 열어보니 김재민의 예술가로서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모, 김재민 씨가 정말 유명한 화가였나요?
은희 씨가 신문 스크랩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1970년대부터 서울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어. 특히 바다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 유명했지. 신문 기사들을 보니 김재민의 개인전 소식이 여러 번 실려 있었습니다. 1978년 인사동 개인전 대성공. 바다의 화가 김재민. 독창적인 화풍으로 주목받아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그린 김재민 작품전. 정말 성공한 예술가셨구나. 은희 씨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재민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명예나 돈이 아니었어. 바로 너였어. 이인숙 씨가 서류함에서 또 다른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재민 씨가 예술 활동을 하면서 느낀 심정을 적은 거야. 1976년 11월 20일. 오늘 세 번째 개인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해 준다.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올 수 없다. 은희가 내 그림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1982년 5월 15일. 은희가 중학생이 되었다. 멀리서 본 모습이 정말 의젓하다. 내가 그림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은희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은희 씨는 친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재민 씨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 인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떤 일요? 내 교육비를 몰래 지원하신 거야. 정말요? 그래.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학비가 부족할 때마다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내셨어.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이 김재민 씨가 보내신 거였나요? 그래. 내 어머니도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재민 씨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의무다라고 하시니까 결국 받으셨어.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셨구나. 물론이지. 하지만 너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은희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애써주고 있었다니. 화실 구석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은희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정리된 앨범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내 어머니가 가끔 주셨어. 재민 씨가 너무 보고 싶어 하시니까 사진이라도 보여드리려고. 사진 속의 은희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태수 씨와 함께 놀이동산에 간 사진, 가족 여행을 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각 사진마다 김재민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7세 생일, 정말 예쁘게 자랐다. 박태수 씨가 케이크를 사주는 모습이 보기 좋다. 10세 여름휴가 바다에서 노는 모습이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 나도 함께 있고 싶다. 고등학교 졸업식.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시간이 정말 빠르다. 김재민 씨가 정말 자세히 지켜보셨구나. 은희 씨가 감동했습니다. 재민 씨에게 너는 세상의 전부였어. 예술가로서의 성공보다 내가 잘 자라는 게 더 중요했지. 화실벽에 걸린 작품들을 자세히 보니 연도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 작품들은 어둡고 쓸쓸한 느낌이었지만 1970년 이후 작품들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1970년 이후 그림이 밝아진 이유가 있나요? 그때부터 널 지켜보기 시작했거든.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진 거야. 특히 1980년대 작품들은 따뜻하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시기가 재민 씨에게 가장 행복한 때였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작품들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왜 다시 어두워졌을까요? 내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볼 기회가 줄어들었거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마지막 작품은 2023년에 그린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내 딸에게였습니다. 그림에는 성인이 된 은희 씨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은희 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작품이군요. 그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리신 거야. 은희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림 뒷면에는 김재민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은희에게 비록 함께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너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내가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안하게 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나는 편안히 갈 수 있다. 너의 미래가 밝기를 기원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아빠 김재민. 은희 씨는 그림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친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모, 이 모든 그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민 씨가 유언을 남기셨어. 모든 작품은 내 것이라고. 제 것이요? 그래. 내가 원하면 전시회도 열 수 있고 팔 수도 있어. 하지만 재민 씨는 은희가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은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작품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친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김재민의 화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김은희 씨는 친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모, 어머니와 김재민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예요?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이인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작년 봄이었어. 재민 씨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지. 어머니가 병문안을 가셨나요? 그래. 재민 씨가 마지막으로 내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주로 내 이야기였어. 재민 씨가 은희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촌남이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하셨다고 해. 어머니 반응은 어떠셨어요? 많이 우셨어.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라고 하시니까 재민 씨가 아니다.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고 답하셨대.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얼마나 의미 깊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민 씨가 내 어머니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 무슨 부탁이요? 언젠가 은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달라는 부탁이었어. 은희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네요. 화실을 정리하면서 은희 씨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김재민이 은희 씨를 위해 써둔 편지들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연도별로 정리된 편지들은 은희 씨의 나이에 맞춰 쓰여진 것들이었습니다. 10세 생일 편지. 내 사랑하는 은희에게 오늘 내가 10살이 되었구나. 아직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오겠지. 너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낸다고 들었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20세 생일 편지. 이제 성인이 된 은희에게 벌써 20살이 되었구나. 아빠가 직접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멀리서나마 내가 건강하게 자란 것을 보며 행복했다. 내가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책을 좋아하는 너에게 잘 맞는 일인 것 같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각 편지마다 은희 씨의 그 나이 때 모습과 김재민의 심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지켜보셨구나. 은희 씨가 감동했습니다. 재민 씨는 내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 비록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으로는 함께 한다는 의미로. 마지막 편지는 은희 씨가 50세가 되었을 때를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50세가 된 은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것이구나. 아빠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편지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거라고 믿는다. 그것이 너의 본성이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은 바다를 보며 아빠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은혜 씨는 58세였지만 50세 생일 편지를 읽으니 마치 김재민이 살아서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이 편지들을 언제 쓰신 건가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쓰신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준비하신 거지.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셨네요. 재민 씨는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하셨어.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야. 화실에는 은희 씨를 위한 또 다른 선물도 있었습니다. 김재민이 직접 제작한 화고 세트였습니다. 이것도 저를 위한 건가요? 그래. 재민 씨가 은희도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준비해 두신 거야. 고급 유화 물감과 붓, 캔버스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가 되면 써달라고 하셨어. 은희 씨는 감동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자신의 예술적 재능까지 생각해서 준비해 두었다니. 혹시 저에게 그림 재능이 있을까요? 당연하지. 재민 씨의 피를 받았는데 없을 리 없어. 은희 씨는 화구를 들어보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그려봐. 재민 씨가 기뻐하실 거야. 은희 씨는 캔버스를 세우고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 그리는 그림이었지만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해운대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그렸습니다. 누구를 그리는 거야? 인숙 씨가 물었습니다. 김재민 아버지요. 저를 그리워하며 바다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은희 씨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친아버지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 그리네. 역시 재민 씨 딸이야. 3시간 만에 완성된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릴 줄 몰랐어요. 재능은 숨길 수 없어. 이제부터 계속 그려봐. 은희 씨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예술가의 피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김재민의 화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 김은희 씨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방 서랍 깊숙이에서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쓴 개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1965년 10월 15일. 오늘 태수와 결혼했다. 마음이 복잡하다. 태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재민이가 그립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되어야 한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1965년 11월 1일. 은희가 태어났다. 정말 예쁘다. 재민이를 닮았다. 태수가 우리 딸이라고 하며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어머니의 솔직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1970년 5월 20일. 재민이를 만났다. 은희를 알아봤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민이는 화를 냈지만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은희에게는 안정된 가정이 필요하다. 1975년 12월 25일. 은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줬다. 엄마, 사랑해요 하고 썼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하며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1980년 3월 1일. 은희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 재민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고맙고 때로는 미안하다. 1985년 6월 15일. 태수가 은희가 내 친딸보다 더 소중하다고 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재민이에게 미안하지만 태수가 은희에게는 더 좋은 아버지인 것 같다.
일기를 읽으면서 은희 씨는 어머니가 얼마나 깊이 고민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10일, 은희가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책을 좋아하는 은희에게 잘 맞는 일인 것 같다. 재민이도 기뻐할 것이다. 가끔 재민이를 만나서 은희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편안하다. 어머니가 김재민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은희가 찾아왔다. 이제 45세가 된 은희를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재민이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다. 이제 나도 75세가 되었다. 언젠가는 은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이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은희 씨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지 고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기는 2023년 여름, 김재민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재민이가 많이 아프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은희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재민이가 얼마나 은희를 사랑했는지 알려주고 싶다. 2023년 8월 1일, 재민이가 세상을 떠났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은희의 진짜 아버지였다. 이제 은희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인숙이에게 부탁해야지. 어머니의 마지막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새로운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비밀을 숨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은희 씨의 행복을 위해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화장대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는데 김재민과 함께 찍은 1964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첫사랑, 영원히 기억할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김재민 아버지를 평생 잊지 못하셨구나. 은희 씨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태수 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모두 알면서도 평생 은희 씨를 친딸처럼 사랑해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 씨는 이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어머니 일기를 읽어봤어요. 어떠니?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하며 사셨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도. 네, 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어. 그 시절에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럼 됐어. 내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셨을 거야.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김재민 아버지를 사랑하셨나요? 인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첫사랑은 잊을 수 없는 법이야. 하지만 태수 씨도 정말 사랑하셨어.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지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재민이에 대한 사랑은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이었어. 하지만 태수 씨에 대한 사랑은 깊고 안정적인 사랑이었지. 둘 다 진짜 사랑이었어. 은희 씨는 어머니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을까요? 물론이지. 특히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 그게 어머니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 그날 밤 은희 씨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걸 이해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깊이 고민하셨는지 알겠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현명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김재민 아버지의 예술적 재능도 잘 활용해 볼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은희 씨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김은희 씨는
이인숙 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50년 넘게 어머니의 친구로서, 그리고 자신을 지켜봐 준 이인숙 씨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희 씨는 인숙 씨의 약국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처음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걸 보세요. 은희 씨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어머, 정말 잘 그렸네. 재민 씨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모,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인숙 씨는 잠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단지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네, 어머니와 재민 씨에게 한 약속 말이야. 어떤 약속이었나요? 언젠가 내가 준비되면 모든 진실을 알려달라는 약속이었어. 그리고 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인숙 씨는 50년간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힘들었지. 특히 내가 어릴 때 아빠를 닮지 않았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내 어머니와 재민 씨를 위해 참았지. 이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럴 리 없어. 언젠가는 알게 되어 있었어. 사랑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모,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너에게는 세 사람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 어머니의 사랑, 박태수 씨의 사랑, 그리고 재민 씨의 사랑. 세 분 모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차례야. 인숙 씨의 조언은 은희 씨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김재민 아버지의 작품들로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재민 씨도 자신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셨을 거야. 이모도 함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내가 재민 씨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니까. 그날부터 두 사람은 김재민, 추모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은희 씨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더욱 발견했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전시 기획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역시 예술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인숙 씨가 감탄했습니다. 이모 덕분에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한 달 후, 해운대 문화센터에서 김재민, 추모 전 딸에게 보내는 사랑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김재민의 작품과 그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은희 씨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민, 화가의 딸 김은희입니다. 처음으로 김재민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멀리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작품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나도 고마워. 내 덕분에 재민 씨와 내 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 전시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인숙 씨는 단순한 어머니의 친구가 아니라 은희 씨에게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이모. 물론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50년간의 비밀이 풀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김재민, 추모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지 6개월 후, 김은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59세가 된 그녀는 도서관 사서 일과 함께 화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도서관 2층에 작은 갤러리를 만들어 김재민의 작품들을 상설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관람객이 많이 오셨네요. 도서관 관장이 은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은희 씨는 이제 자연스럽게 김재민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박태수 씨도 여전히 소중한 아버지였습니다. 두 아버지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갤러리 한쪽에는 은희 씨가 그린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재민에게서 물려받은 예술적 재능이 꽃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 그림도 정말 좋아요. 아버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은혜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그림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바다 풍경을 그려볼까요? 은혜 씨가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처럼 잘 그릴 수 있을까요? 70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은희 씨의 그림 교실은 지역 시니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은희 씨는 이인숙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은희야,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인숙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 덕분이에요.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났어요. 재민 씨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 두 사람은 김재민과 박순남을 그리워하면서도 현재의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그해 여름, 은희 씨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족사랑 홍보대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홍보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은희 씨가 망설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은희 씨는 홍보대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은 숨겨진 가족사 찾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은희 씨가 시민들에게 호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했습니다. 가족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은희 씨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재민의 작품들을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작품과 함께 저희 가족의 이야기도 담고 싶어요. 은희 씨가 출판사 편집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은 바다를 바라보는 아버지로 정했습니다. 김재민의 대표작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책 출간 과정에서 은희 씨는 자신의 글쓰기 재능도 발견했습니다. 30년간 도서관에서 일하며 쌓인 문학적 소양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글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전문 작가 수준이에요. 편집자가 칭찬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2025년 12월 바다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씨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감동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부모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5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모습이 용기가 됩니다. 연말이 되면서 은희 씨는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49제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몰랐습니다. 이모,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은희 씨가 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내가 그걸 증명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들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럼 해봐. 재민 씨와 태수 씨, 그리고 내 어머니가 모두 응원할 거야. 새해가 밝으면서 은희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세 분의 사랑이 제 인생의 진짜 유산이었어요. 은희 씨는 마음속으로 세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59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었습니다.